부분에 이제 점유의 회수 204조. 이 조문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 대목 조금 자세히 봐주시라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점유권에 관한 내용 나올 때는 이 점유의 회수,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전 이 조문에서 말장난만 했어요. 말장난만. 특히 점유의 보존 쪽에가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이 대목을 또는을 그리고로 바꾼다든가 미스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말장난만 했습니다. 이 말장난 2년 동안 했거든요. 점유권에 관해서 한 번 장난질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해서 장난 한 번 했어요. 이제 이거 안 통해요. 우리 수강생들은 이제 강사들이 자꾸 지적을 했으니까 이 부분 열심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교수들은 딴 데 가서 뒤통수를 칩니다. 7만 원 곳이 어디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인 회수 부분이에요. 회수 부분에 대해서 침탈 부분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반환 청구 이것은 물권적 청구니까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청구니까 침탈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고 그리고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 특별 승계인 그러면 사온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포괄 승계인 그러면요 상속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하지 못하지만은 그자가 악의인 때에는 반환 청구한다. 악이란 말은 못된 의도가 있다는 뜻은 아니죠. 침탈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온 사람 이런 사람일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점유의 모습 중에서 어려운 이야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점유라고 하는 것, 점유의 모습은 어떤 거냐? 조문에 보시면은 197조라는 조문이 있어요. 197조에 보니까 점유의 태양이란 말이 나와 있죠. 태양. 이 태양이란 말은 모습이란 뜻이에요. 점유의 모습. 모양태, 모습양, 모습태, 모양양인데 이 내용을 읽어봤더니 197조라는 조문은 매우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첫 번째 1항에 보니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랬죠.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추정한다로 끝납니다. 그리고 2항에 봤더니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한 때에는 무슨 소유에서 패소한다고요?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한 때에는 패소시가 아니라 소를 제기시로부터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랬습니다. 이건 추정한다가 아니고 본다예요. 추정한다와 본다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누차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본답니다. 그리고 소가 제기된 때라 그랬어요. 제기한 때가 아니고 된 때입니다. 된 때로부터 즉 패소시가 아니고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여기서 이제 점유의 모습에서 소유의 의사로라고 되어 있는 이 대목을 이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자주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볼 이야기가 점유의 모습인데 태양. 소유의 의사가 있는 의사로 하는 점유. 이걸 뭐라 부르느냐? 이걸 자주점유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반대 개념. 반대 개념이 타주점유예요. 자주라는 한문의 의미가 스스로자 주인주자.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점유. 주인이란 말은 아니에요. 되고자 한다는 것이지. 타주점유는 주인이 되고자 하진 타인이 주인인 그런 점유. 이것을 타주점유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갖고서 하는 점유. 이것을 자주점유라 불러요. 그래서 자주점유 개념이 소유의 의사를 갖고 하는 점유. 구별해야 될 것은 소유의 의사를 갖는다 그랬지 소유자로서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소유자로서 하는 점유. 이 점유하고는 구별돼야 된다. 이건 소유자 점유고 이건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유의 의사를 갖고라는 말은 아직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소유의 의사를 가졌다라는 것은 점유를 하게 된 계기, 본권을 보는 거예요. 네가 본권을 갖고자 할 때 의도가 뭐였냐는 거죠.
우리가 아까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이걸 본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되려고 만약에 점유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소유 의사를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남의 걸 빌려오려는 의사밖에 없었지. 지상권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했다. 전부 다 남의 물건을 빌린다는 의식이 있지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를 판단하는 것.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당연히 점유자에 있어서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에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야. 뭐 남의 거 빌려오면서 내 것처럼 쓰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내심 의사는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유의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점유를 하게 된 객관적인 계기를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방법이 무엇을 근거로 점유를 가져왔니?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점유 권한의 성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284페이지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판례 사례에 보면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너가 자주점유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현재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지려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소유자가 되려고 하는 점유. 결과적으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적법한 소유이든 불법적 소유이든 자기 것으로 하려는 소유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 판례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도둑놈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왜? 도둑은 자기 것을 하려고 하는 점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본권인 이 도둑은요, 본권이 없는 자예요. 근데 자기 본권이 없단 말은 소유권을 정당하게 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는 소유자가 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싸워요. 야, 그건 주관적 의사 아니냐? 이렇게 해요. 객관적으로야 무슨 도둑 절도한 것이 무슨 그것이 객관적으로 점유 권한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다툽니다. 이것이 한 40년간 다퉜어요. 40년간. 그래서 힘센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절도의 점유는 자주점유다. 다수설이 그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절도도 객관적으로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절도가 아니라 빌리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훔쳤지? 그랬더니 도둑은 항상 그러죠. 훔친 게 아니고요. 잠시 빌려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 훔친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은 네 것으로 하려고 했잖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둑님의 점유는 자주점유다. 이렇게 이제 쭉 주장해 왔었습니다. 이게 주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은 국가 땅인 줄 알아. 국가 땅인 줄 알면서 훔쳐요. 들어가 살지 뭐. 이렇게 개긴다 그 말입니다. 가가지고. 그래서 말뚝 치고 집 지어놓고 살아요. 저 도둑놈이네 저 국가 땅 훔쳤네. 그래도 뭐 국가 땅이 주인이냐? 그러면서 계속 살았어요. 그렇고 나서 나중에 법원에다 청구합니다. 나 국가 땅인 줄 알아. 그렇지만 내가 20년 동안 잘 관리해 왔거든. 그게 내 땅 아닙니까? 이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판사들이 이 점유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고백을 하대요. 진짜 몰랐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판사님들이 이 전쟁 와중, 그다음에 해방 전후, 이때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조계에 들어갔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공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실력은 떨어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땅들을 실제로 취득시효를 많이 해서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명동에 있는 많은 땅들이 실제로 귀속재산들이에요. 국가가 일본 사람들 명동을 뭐라 불렀습니까? 장군의 아들에서 뭐라 부르죠 명동을? 장군의 아들 그 박상민인가 누구 나올 때 짜식 멋있게 생겼다 그것만 봤죠? 신현준이 뭐 이 지명은 안 들어보셨죠? 거기를 혼마치라고 그래요. 혼마치. 네, 혼마치. 본래의 거리다. 혼마치다.
본자. 요즘 저 젊은 친구들이 본자 그러대요. 본자. 일본식 표현인데. 근데 이게 이제 혼마치 지역에 일본 사람들 떠났죠. 누구 땅이에요, 그거? 국가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버티고 개기고 이러다가 이제 주장을 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이제 국가 땅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뺏겼어요. 재판부가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 이후에 1993년쯤에 이르르면 이제 초기 아주 젊은 판사들이 한 20여 년간 쭉 판사해 오면서 독일 유학도 갔다 오고 국가가 법원 그 판사들에 대해서 연수를 많이 보냈어요. 미국, 뭐 독일 이런 데로요. 그렇게 이제 잘 과정을 밟아왔던 분들이 대법관이 되면서부터 이 개념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땅인 줄 알면서 네가 무단하게 들어갔다. 도둑놈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니 이러는 자에게는 자주점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설이 이제 드디어 완전 정면 충돌합니다. 동산을 훔칠 때는 절도가 자주점이고 남의 땅을 훔칠 때는 절도가 자주점이 아니냐 가지고 또 싸워요. 근데 현재 굳어진 판례는 토지에 대해서만큼은 남의 땅인 줄 알고 무단하게 침탈해가지고 20년간 버텼다 하더라도 너에게는 소유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것이 현재 굳어진 판례가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자주점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점유를 하게 되는 권한, 점유의 객관적인 근거, 객관적인 권한의 성질, 여기에 따라 판단하는데 우리 시험용으로 본다면은 이자 점유를 하게 된 자가 즉 갑으로부터 을이 만약에 을이라는 자가 점유를 개시했으면은 이자가 이렇게 물건을 받아온 이것이 근거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했으면 이 매매라는 것의 권한의 성질이 소유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또 자기 물건과 바꾸고자 했다면 그리고 이것이 증여를 받았다면 또 국가로부터 사정을 받았다. 국가가 귀속 토지를 배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받았다. 사정이란 말 조사에서 정해줬다고 말이에요. 그랬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자주점유의 권한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나중에 검토해 봤더니 유효냐 또는 무효냐 이걸 검토해 봤더니요. 비록 이것이 무효라고 판단될지라도 추후에 무효라고 판단될지라도 이거 받아올 때 당시에는 자주점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무효든 유무효든 이거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또 이것이 취소 가능한가 가능성을 묻지 않고 일단 이런 걸 통해서 받아왔다면 이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판례가 또 한 번 삐끄덕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점유가 어렵다는 거예요. 판례가 또 한 번 또 잘못 삐끄덕거려요. 뭐라고 삐끄덕거리냐면 판례는 이렇게 말해요.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이 비록 뒤에 무효라고 판단될지라도 개시 당시에는 자주점유가 되는 건 분명한데 추후에 이런 판례가 나와요. 매매 계약 당시 또는 점유를 이전 당시에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서 또 처분하는 자 여기서 갑이 처분하는 자가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는 점이요. 이거 알고서 했다. 이걸 알고서 했다.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했다. 이런 경우를 싸잡아서 이런 경우에는 타주점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소유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자주점유인데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악의점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또 느닷없이 여기서 소유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하고 타주점유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또 십자포를 날립니다. 그 개념을 똑바로 알고 말해라 하고 막 십자포 날리지만 판사들은요 꿈쩍도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하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자주점유로서의 악의점이나 타주점이나 보호를 받는 정도는 똑같아요.
둘 다 보호 안 해주긴 마찬가지니까. 똑같지만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리할 때 처음부터 남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처음부터 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했으면은 그냥 외우십시오. 타주점유로. 이렇게 외우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논리는 안 맞아요. 논리는. 카메라 들이대지만은 가끔 법원을 비판할 때는 죄송합니다. 개들이라고 해서. 법원이 무슨 논리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이게 15회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논란이. 15회 시험 문제 지문회가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공인중개사가 드디어 국가고시로 올라갔던 예전에는 복덕방 시험에서 15회로 인하여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죠. 공인중개사 보시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뀌었어. 그 전까지는요. 한 달이면 되잖아 했던 것이 15회 지난 다음에 네 머리로 되니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웠던 시험. 그 시험에가 이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자주점유를 고르라는 거야. 고르라고 해놓고 무효인 매매계약을 통해서 인도받은 점유.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지 그래서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걸 말하는 거였어요. 이걸 말하려면요. 알고서가 들어가야 돼요. 알고서.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여러분은 이제 지금 논란이 잡혔어요. 시험 문제를 푸는 논란은. 문제를 읽다가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나중에 무효가 됐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요. 점유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무슨 점유예요? 자주점유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무효임을 알고서 했다. 그럴 때는 타주점유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285페이지가 판단 기준하고 되어 있는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이나 관계에 있는 모든 사정을 대해서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 뒷말은 기니까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점유자의 내심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1번 내용 보십니다. 판례 사례 보니까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 처음부터 알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초기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며 알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면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면 시초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며 나중에 비로소 처분하는 사람이 처분권이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라 밝혀졌다고 해서 그와 같은 점유가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문장이 우리 판례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든가 처음부터 나한테 물건 판 사람 갑이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나중에 그것이 무효라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주점유라고 하는 권한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알고서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하게 되면 뭐가 돼요? 타주점유가 되지만 처음부터 그걸 알았던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자주점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밑에 2번에 보니까 이제 97년에 비로소 과거의 판례를 뒤집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옵니다. 보니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계약, 기타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그러한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나는 이 땅 산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국가로부터 사정받은 사실도 없고 그런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하게 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하고 돼 있죠. 까놓고 그냥 쉬운 말로 남의 땅 그냥 무단히 깔고 들어가 앉아 있는 경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없으면 국가 땅이죠 뭐. 그것을 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졌다고 할 것이다. 즉 악의의 무단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의의 무단점유는. 왜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졌다고 보냐면 197조 1항에가 뭐라 쓰여 있습니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추정이 깨진다 그 말이에요. 악의의 무단점유일 때는. 깨졌다고 볼 것이다. 이 추정을 받으면 추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그냥 법이 이 사람은 소유의 의사가 있구나. 일단 판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누가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될까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점유자의 점유를 부정하는 사람이.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을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자가 소유권을 등기를 갖고 있어요. 소유권 등기를요. 근데 을이 점유를 20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20년간 나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객관적 사실만 보여주면 되는데 왜? 이 사람의 점유는 일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봐요. 네가 뭘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판사가 볼 때는 일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봅니다. 근데 이제 성질이 급한 을이 법원에다 주장을 합니다. 주장하기를 내 제어 갑으로부터 사왔거든요. 매매를 주장을 해요. 을이 갑으로부터 샀다. 매매를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한 내용을 쭉 보니까 사실은 산 게 아니라 바꾼 거야. 바꾼 것은 맞는데 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납니까? 산 것은 돈을 줘야 되는 거고 바꾼 것은 돈 대신 물건을 주는 거예요. 자꾸 을이 주장을 해요. 나는 갑이 갖고 있는 이 땅을, 갑이 소유자로 있는 이 땅을 내 밭을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밭을 주고는 법률 원인이 되고요. 청구 원인이고 샀다는 것은 청구 취지예요. 어려운 말인데 주장은 샀다야. 사게 됐던 이유를 물어보니까 밭을 줬다는 거고. 그게 주장이 틀렸죠. 그러니까 법원이 뭐라 그러느냐. 아저씨 산 거 아니거든 이렇게만 말해요. 바꾼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법원은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판기라 그랬죠. 자동 판매기니까 누른 것만 답해. 샀다고 딱 누르니까 소위 말해서 200원 내야 되는데 150만 원만 넣고 샀다고 자꾸 눌러. 그럼 내줘요? 커피? 안 내주잖아. 아무리 발로 차도 안 나온다고요. 그게 자판기란 말이에요. 자꾸 샀다고 눌러. 법원이 아저씨 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기각해버려요. 이 사람 주장이 기각해버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을이 곧바로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뀌냐? 그건 아니라고 말해요. 왜요? 바꾼 것일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자기가 어떠한 이유로 점유하게 됐다. 이걸 주장하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이 사람의 자주점유 주장이 깨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갑이 이렇게 주장해요. 을에게 나한테 소유권이 있습니다. 내 겁니다, 이건. 근데 제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불법점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둘이 치고받고 싸웠는데 이쪽이 이겨버렸어. 얘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판을 할 때는요. 양쪽 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갑이 소송을 제기하고 을은 대답만 하잖아요. 똑같이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대답만 해요. 대답만 하면은 나중에 판결문을 쓸 때 을의 갑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만 쓰지 을의 권리가 뭐가 있다라고는 안 써요. 네. 얘가 물어본 거니까 얘에 대해서만 대답해야죠. 갑이 주장을 해요.
저건 내 겁니다. 했더니 갑 것이 아니야. 그러면 갑 것, 하면 네 거 아니다. 라고 말하지. 갑이 네 것이 아니니까 을 거다고 말하진 않아요. 왜? 을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소송을 할 때, 그래서 사실은 반소제기하고 피고도 같이 소제기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판력이라는 판결을 받아요. 이때 판결을 받는 사람은 갑이야. 을이 판결 안 받아요. 갑이 을한테 그래요. 을 거 아닙니다. 내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 네 건 아니거든? 그런다고 해서 을 것이라고 말하진 않았어, 판사가. 근데 판사가 이래요. 갑 네 거 맞아. 이래버렸어요. 심리해 보니까 갑 건 맞네. 그래서 이거 갑 거야.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을 것으로 보였던 것들은 좀 깨져버려야죠. 갑 거야 그래버렸잖아요.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되겠죠.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서 문제인데 다시 천천히 해봅시다. 을이 말해요. 을이 주장합니다. 내 거다. 이건 내 거다. 이 땅은 내 것이 된다. 내 거다. 왜냐하면 내가 샀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점유하고있는 보고 당신이 산 건 아닙니다. 원인을 주장했는데 원인이 달라. 산 건 아닙니다. 그러니 갑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을 것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게 재판이에요. 지금 당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이유를 낸다면 당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재판을 해요. 그러면은 그럼 내 건 아니라고 말입니까? 을이 말하니까 그 말은 안 했어요. 당신 사온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재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을이 다시 소송을 얘기해요. 그래요? 그럼 내가 산 게 아니라 바꾼 거거든요. 그랬더니 바꾼 거라고 인정이 되면 바꿨으니까 이제 당신 건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재판이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을이 내가 사봤다라는 이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설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주점유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그건 내 겁니다라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재판부가 검토해보니까 갑 거 맞네 그래버렸다고요. 이제. 그럼 얘가 패소해버렸죠. 그럼 갑 것이 돼버렸으면 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을이 그때부터는요. 그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소유 의사를 인정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와, 어렵다. 285페이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자주점유 권원이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다. 소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자, 밑줄 긋습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자기가 주장했던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이렇게 권원을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이상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거나 또는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재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기까지 변호사들도 어려울 만큼 이 재판이라는 게, 판결문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판결이라는 게. 현실 실무에서도 보면은요, 가끔 저한테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고 제가 소송을 도와준 경우가 있는데, 피고로 응소했을 때가 제일 까다로워요. 피고로 응소했을 때. 원고가 졌단 말이에요. 원고에게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어. 피고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이겼다는 거야. 안 이겼어. 자기는 방어만 잘한 것 뿐이야. 피고가 주장한 게 내가 효과적으로 방어만 잘한 것이지 내가 이겼다고 볼 수 없어요. 피고인 내가 이기려면 나도 주장을 해야 돼. 그건 내 명의로 판결문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직 이긴 게 아니야. 난 방어만 잘한 것이지. 이런 것이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가 주장했는데
매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됐어. 그렇다고 감 네 거라고 말하진 않았다고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갑이 지 거라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 얘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돼. 그래서 네가 맞다라는 결론이 내려져 버리면 얘의 자주점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뒤에 보십시다, 이제. 타주점유에 전환하고 나와 있죠. 그게 판례 사례 보겠습니다. 판례 사례 보니까 3번에 보면 1, 2, 3번에 보면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랬죠. 점유자가 제기당했죠. 점유자가 피고죠. 보이세요? 제기당했으니까 피고입니다. 제기당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됐다. 원고가 이겼다 그 말이죠. 그럼 원고가 뭘 주장했어요? 자기 소유권이니까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 등기 말소하라. 이거 주장한 거죠. 근데 그 점유자가 이겼어요, 졌어요? 졌다. 누가 이겼어요? 상대방이 이겼잖아요. 패소 확정으로부터는 타주점유로 된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 두 개의 판례가 막 헷갈리니까 잘 보셔야 된다고. 점유자예요, 지금. 얘한테 등기가 돼 있다고 봅시다. 등기가 돼 있고 현재 땅을 점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소유자로 보이잖아요. 소유자란 말이에요. 형식상 소유자로 등기돼 있고 점유하고 살아. 근데 어떤 갑이란 자가 나타나서 주장을 해. 소유권 등기를 말소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말소 청구. 왜? 을리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야. 소유자 아니다. 이걸 주장해요. 자, 그러면은 현재 점유자는 원고예요, 피고예요? 피고죠, 피고. 소제기를 당했으니까. 이 사람이 피고야. 이 사람이 원고예요. 근데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졌어. 원고 주장이 받아들였단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때 제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기 말소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얘가 승소, 얘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패소. 니는 얘 주장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잖아요. 너는 소유자가 아니네. 그 말이잖아. 그러니 이 판결이 딱 떨어지면은 얘는 그때부터는 소유사가 없는 것이. 그러나 원고가 점유자였을 때 내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 근거가 내가 산 거거든요. 이랬단 말이에요. 당신이 소유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산 건 아닙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재판부가. 산 건 아니거든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을 보고 당신이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이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권의 근거인 원인이 기각당했다고 해서 이 원인이 기각당했다고 해서 바로 네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상황이 달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외우셔야 돼. 이제 방법이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반대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게 이게 소송법의 이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점유자가 원고가 됐어요. 점유자가 원고가 되어 점유 권원을 주장했어. 권원, 예컨대 매매. 주장 시 이것이 기각된 때 여기 보세요. 다시 한 번만. 을이 법원을 상대로 내가 샀습니다. 그러니 내가 소유자입니다. 그랬더니 갑이 대답만 해. 쟤는 안 샀거든요. 제가 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만 했어요. 나 쟤한테 돈 준 적 없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당신 돈 받은 적 없지. 그러니까 기각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원고는 기각당했는데 얘가 승소했나요?
아닌 거예요. 얘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어. 대답만 했단 말이야. 얘가 승소한 건 아니야. 얘가 기각만 당했을 뿐이지. 네 말 못 받아주겠다는 말만 했을 뿐이지. 그랬을 때 이 경우라 해도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어떻게 된다? 유지된다는 거야. 깨지는 건 아니다. 참고로 다음 비교 판례예요. 점유자가 피고가 돼요. 피고가 되어서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된 경우 이거죠. 현재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자가 뭐가 됐어요? 피고. 상대방이 원고야. 원고가 주장을 했어. 근데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돼 버렸네. 원고 승소. 원고의 주장이 소송이 받아들여졌단 말이야. 이게 인정이 됐다. 이 경우에는 점유자가 패소돼 버렸죠. 점유자의 점유는 이때부터 뭐가 돼요? 타주점유. 소유의사가 없는 것으로 된다. 돌려줘야죠. 이게 자주점유에서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다시 자주점유 보겠습니다. 앞으로 285페이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 권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285페이지 2번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타주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유의사가 없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보십니다. 타주점유에 관한 내용 여러분이 훈련해 보시겠어요? 단계별로 매매계약을 통해서 갑으로부터 을에게 점유가 이전됐어요. 자, 이전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점유점 받았다. 현재 이건 무슨 점유가 돼요? 자주점유죠. 근데 얼마 후에 갑이 을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버려요. 해지해버렸다. 계약 끝내. 그러면 우리 이제 공부했던 거, 계약이 깨지면 원인도 깨진다. 말소등기 없이도 자동으로 복귀된다. 기억나시죠? 소유권이 복귀돼버려요. 자동으로. 복귀. 소유권 복귀. 소유권이 관념상 자동으로 복귀된다. 이 상태에서의 을의 점유는 무슨 점유? 그렇죠. 타주점유. 할 수 있겠죠? 타주점유. 그러니까 매매계약 자체가 돼 있다. 매매계약을 통해서 점유 이전 받았는데 계약이 끝내버리면, 해지돼 버리면 자동으로 소유권은 복귀돼 버리니까 소유권 없는 자의 점유가 됐죠. 무슨 점유? 타주점유. 자주의 타주로 바뀌죠. 매매계약을 했어요. 대금을 완급받기 전 매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무슨 점유? 타주의 자주예요. 자주죠. 대금 완전히 받기 전까지 자기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무슨 점유? 자주예요. 근데 대금을 완전히 완급받았어요. 완급받은 후에는 무슨 의무가 생겨요? 인도 의무가 생기죠. 인도 의무가 있다고 말해요. 매도인이 인도 의무가 있다면 완급을 받은 후에는 자주에서 뭘로 바뀌죠? 그렇죠. 이전 소유사가 없는 거지. 넘겨줄 의무가 있잖아요. 무슨 점유? 타주점유가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 문제가 막연하게 매매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의 점유 그럴 때는 아직은 자주점유야. 근데 인도 의무 있는 매도인의 점유 하고 나온다면요 타주점유가 되겠죠.
그냥 임대차, 사용대차, 지상권 이게 당연히 타주점이고 지금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타주 봅시다. 임대차 계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점유 받아와. 그래서 점유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자가 매수의 의사를 보여요. 객관적으로. 매수 의사 보이면서 대금을 지급했어요. 아직 등기를 안 쳐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가 돼요?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죠. 타주 점유자라 하여도 점유 권한의 자주 점유 권한의 의사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매수의 의사를 보이면 매수의 의사를 보인다. 이 뜻이 바로 뭐냐? 막연하게 가서 아저씨 진짜 내 거 할래. 그 말 뜻이 아니야. 객관적인 매수의 의사, 객관적인 소유의 의사. 제 것으로 하려니까 돈 드릴게요. 이때부터는 자기 의사는요 자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웬만하면 내 거 합시다. 이거 갖고는 안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임대했네요. 무슨 점유? 타주 점유. 점유하고 있다가 사망했어요. 상속이 떨어졌습니다. 병. 상속으로 인하여 점유권 취득하죠? 무슨 점유 취득할까? 그렇죠. 타주 점유를 취득하는 거예요. 상속받았다고 하는 것이 자기 것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법적 지위를 승계받는 것이니까. 아버지가 빌렸던 것, 나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점유? 타주 점유죠.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병이 새롭게 말을 해요. 아버지가 빌려 쓰시는 거니까 제가 매수하겠다. 돈 주겠다. 뭘로 바뀌어요, 이게? 자주로 바뀌죠. 아시겠어요? 그러니 상속인은 새로운 점유 개시 권한을 표하지 아니하는 한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타주가 자주로 바뀌지는 않아요. 어때요? 이해가 되시죠? 자, 책 뒤로 넘겨봅시다. 286페이지 판례 사례하고 나와 있는 것 보시면은 선대의 점유가 타주 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에 그 성질 내지 모습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사겠다라고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무슨 아저씨로부터 받았다든가 증여받았다든가 이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줄이면 상속은 점유의 새로운 개시의 권한이 될 수 없다. 상속은 점유의 새로운 개시 권한이 될 수 없다. 상속받은 때로부터 스타트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상속은 점유의 새로운 개시 권한이 될 수 없다. 그 밑에 판례 사례 보십니다. 1번 판례는 다음에 보는 거고 2번 내용 보십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밑줄 긋습니다.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 인도 의무가 없으면은요. 자주예요.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으로 변경된다. 웬만한 점유의 타주에 대해서 아주 필수적인 판례들은 다 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동생이나 밑에 동생한테 사놓은 집을 니네들 거기가 살아라 하고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그런데 재산을 좀 은닉할 필요가 생겼어. 그래서 동생한테 야, 네 명의로 바꾸자. 그럼 그 친구 것이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렇게 말하면 잘 아신단 말이에요. 286페이지 상단에 보겠습니다. 판례 사례. 타주 점유자가 빌려서 쓰고 있는 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조인의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알겠죠? 그래서 시동생이 그럼 형님 제 거 하는 겁니까? 야 임마 이름만 바꾸자는 것이 네 건 아니야 그 말이죠. 제가 이런 그 예시들을 어떻게 들었냐? 예전에 이것저것 돌아다니니까 이런 분쟁이 참 많대요. 네. 자,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선의점유, 악의점유 개념 배우겠습니다. 우리 저기 카메라 지금 몇 분 돌아갔습니까? 10분 남았습니까? 선의점유, 악의점유 보겠습니다. 선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선의점유 써져 있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 악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그에 대하여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점유, 선의점유 개념을 정확하게 또 외워두셔야 됩니다. 선의점유란 어떤 점유다?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 의심에 대해서 구별해 보면은 선의점유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는 점이에요. 소유권을 치르겠습니다. 선의점유자입니까? 악의점유자입니까? 예? 선의도 악의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본권자예요. 본권자. 다시요. 임대차 있어요? 네, 임차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선의도 아니고 악의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본권자라고요. 본권자. 아까 본권, 소유권, 임차권, 지상권,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그걸 갖고 있으면 전부 본권자예요. 알겠죠? 선의점유자가 되려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어야 해요. 임차인이 아니어야 해요. 즉 현재 본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선의점유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떨 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느냐? 이 매매계약 자체를 해놓고 소유권을 있다고 소유권을 가져왔는데 이 매매계약이 갑에 의해서 취소당해. 취소당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 천천히 상황을 쭉 생각해 봐요. 매매한 날짜가 1월 6일. 매매했어요. 그래서 소유권 받아와서 점유한 날짜가 1월 20일. 가정이 뭡니다. 이날 점유 개시, 소유권 취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4월 7일 날 취소해버려요. 4월 7일 날 취소하니까 처음부터, 언제부터? 1월 6일부터 이 계약은 무효. 됐죠? 무효인 걸 기반으로 하여서 소유권 가져왔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소유자가 아니었는데 취소되기 전까지는 자기는 소유자라고 계속 살아왔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취소가 돼버리니까 법리적으로 처음부터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점유 개시한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사업월 6일까지는 소유자라고 확실히 믿고 점유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점이죠? 선의점이죠. 그리고 계약할 당시에 취소 사유를 몰랐고 또 계약할 때 취소될 거라는 건 취소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의사를 갖고 점유했어요? 소유 의사. 자주 점유로서의 무슨 점유? 소유 의사 있는 선의점이에요. 풀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저기 임대차 봅시다.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했어요. 2009년 3월 6일날 임대차 계약하고 2009년 3월 11일날 점유 개시. 자, 이 사람 무슨 임차인, 본권자죠? 그 이후에 갑이 을에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버려. 자, 오늘까지 한다고 보죠. 오늘까지 쭉. 2010년 4월 11일까지 점유하고 있었다. 근데 4월 11일 날 2010년 취소했어요. 그러면 취소하면은 소급하여 무효. 이 계약이 3월 6일부터 무효. 그럼 얘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권 가졌죠. 정당히 임차인 아니다. 본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본권이 없는 자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했죠. 무슨 점유? 선의점유. 근데 이 선의점유자는 어떤 것에 대한 선의점유? 임차권에 관한 선의점유. 임차권은 자주 권한이에요? 타주 권한이에요? 타주 권한. 타주 점유자로서의 무슨 점유? 선의점유. 여기 풀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의점유란 본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했다. 이런 경우들이 주로 어디에 나타날까요? 매매계약의 취소 사유에서 많이 나타나요.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 그 자기 정당한 임차 생각했고 자기 정당한 소유자로 생각했어. 잘 살아오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취소해버리네. 그럼 법리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돼버리니까 돌려주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때 법학에서는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한다면 당신은 소유권이 없었는데 당신 임차권이 없었는데 있다고 그동안 쭉 오신하고 살았구만요. 그 오신이 정당한 이유가 있구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선의점유자는 이동안에 살았던 것은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았으면 정당하게 그 물건의 사용이익을 얻었을 것이고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살았으면 정당의 사용이익을 얻었을 거니까 나중에 취소된 다음에 한꺼번에 사용이익을 다 챙겨서 갚아주라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이익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법조문회가 점유권에 관해서 201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과실이 뭐라 그랬죠? 사용이익이라 그랬죠. 사용이익, 과실을 취득한다. 물건의 사용이익을 취득한다. 이때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선의점유자에 대해서는요, 단순한 모르고라는 개념을 넘어서서요, 우리 판례는 모르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까지를 요구해요. 모르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까지를. 그래서 여러분 287페이지에 보시면 선의의 의미하고 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니까 일반적으로 선의란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심을 품는 경우에도 선의가 되지만 본권 점유에 관하여 본권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오신하는 경우에만 선의점유로 인정하는 것이 학설의 태도이다. 그래서 적극적 오신이라는 말을 해서 밑줄 그어 두시고 이제 294페이지를 넘어가 보십시오. 294페이지 보니까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하고 나옵니다. 보이죠? 여기 보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과실이 뭐라 그랬죠? 사용이익이라고만 이해하시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선의자의 점유 과실 취득권의 요건을 보니까 점유자는 선의해야 한다. 여기서 선의점유자란 즉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선의점유자란 이 뜻입니다.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선의점유자란, 여기서 선의점유자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과실을, 사용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선의점유자란 과실, 수취, 여기서는 수취라고 썼는데 취득이라고 쓰십시오. 취득이라고 고치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하고 써져 있죠. 여기에다가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질권, 유치권은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아니에요. 딴에서 충당할 권리지 취득할 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취권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지만 뭘로 읽으시라고요? 취득권으로 읽으라고요. 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줄 이해되세요? 조문책 한번 펴보세요. 조문책. 유치권 쪽으로. 유치권에 보시면 323조라가 있어요. 있죠? 그게 제목이 뭐예요? 과실 수취권이잖아. 그러면 조문만 놓고 보면은 유치권도 과실 수취권이 있잖아요. 조문만 놓고 보면 조문에가 과실 수취권이라고 써져 있잖아.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취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우리 방금 읽었던 294페이지 문장을 봐보시라고. 따라서 질권, 유치권과 같이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지 않는 본권 이렇게 써놨잖아요.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우리 보고. 판사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는데 우리들은 어쩌라고.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말하면요, 파랑 노란 것에 줄거졌으면은 호박이 아니다. 아, 수박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좋게 판사들도 제발 좀 면밀했으면 좋겠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방송 판사님의 가족분이 보고 계시면 명윤지가 욕한다고 말씀하세요. 면밀하게 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건 과실 취득권의 의미예요. 취득권.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해서 충당만 하지 과실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지 않는 본권 이렇게 써야 돼. 옳은데 우리 판사님들께서 취득과 수취를 그 순간 헷갈렸어. 그냥 말을 그냥 뱉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본권이란 과실 수취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수취권을 갖고 있는 본권, 그것을 갖고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 이때 이 수취권 대신 뭘 넣어보라고요? 취득권을 넣어보란 말이에요. 취득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를 가르친다. 따라서 질권이나 유치권 같은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지 않는 본권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했으면 여기서 말하는 선의의 점유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 가백에 받을 돈 시계 수리비 30만 원이 있어. 30만 원이요. 채권자예요. 시계를 수리받기 위해서 시계를 점유하고 있었어. 점유하는 물건은요, 아까 과실은 사용이익이라 그랬죠. 이 점유한 물건은 사용할 수 있어야 이익이 생겨요. 사용을 못하고 보관만 하면 이익이 안 생겨요. 따라서 유치권자가 시계값 수리비 30만 원 받으려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보관 안 하고 시계 딱 차고 자기 무슨 동창회 나갈 때마다 이 고급 시계라고 탁 차고 다녀.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면은 우당 차고 다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자인 시계 수리방 주인은 이거 시계 사용 못해요. 사용을 못하니 과실이 안 생겨. 알겠어요? 원래 과실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보관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KBS 방송국에서 그 시계가 하도 귀한 시계고
또 그 시계가 꼭 방송 컨셉상 필요하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빌려줄 걸 요구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빌려주나? 안 되죠. 주인한테 전화해요. 이거 KBS에서 방송국 빌려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 협찬해 주십시오. 다음에 내가 한국에 들어가면 돈 드리기로 하고 시계 수리값 줄게요. 협찬해 주세요. 그랬다고 말이에요. 협찬해 줬어. 협찬해 주니까 1일 시계 사용비가 5만 원 받았어요. 그 이틀 쓴 거야. 그럼 얼마 받았죠? 10만 원이야. 이거 원래 누가 빌려준 거예요, 이거? 합의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자, 10만 원 보관하고 있다가 주려고 보니까 자기 돈 30만 원 받을 거 있잖아. 그럼 어떤 바보가 있어요? 10만 원 줘놓고 나중에 30만 원 주세요. 기다리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여기서 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수취했던, 따냈던 과실, 원래 돌려줘야 될 거죠? 그것을 자기의 채권 30만 원에 어떻게 하느냐? 충당한다 그 말이야. 이게 유치권자가 갖고 있는 과실 수취 후 충당권이에요. 그러니 유치권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어. 과실 취득권이 없는 자인데 사실은 이거 시계 수리비가 아니야. 예컨대 이 시계는 무상 AS라고 수리비가 안 나와. 그런데 지는 수리비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이야. 근데 자기는 시계 수리비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유치권이 있다고 믿고 이거 전화해서 빌려주고 나 수리비 30만 원 받을 거 있어서 충당시켰다. 그런다고 네가 30만 원 네가 가져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지. 무상에 있으면 돌려줘야죠. 아시겠어요? 그러니 네가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자라 오신했어? 그런다고 해서 네가 사용이익을 가져가지는 못한다 그 말이야. 바로 그 개념이 원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 권리를 원래 있었어야 했어. 근데 그 권리가 있다고 믿었는데 없었다. 그럴 때 너에게 과실에 대한 사용이익을 주겠다는 뜻이지. 처음부터 너는 과실을 취득할 만한 권리가 아니었을 때는 사용이익을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질권, 유치권과 같이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지 않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선의점유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95페이지 봅니다. 295페이지 3번에 보시면 점유자가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써져 있죠. 이건 외우지 말고 학설은 빼버리고 그러나 판례는 선의에 대하여 그와 함께 오신함에 있어야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 밑줄 긋고 따라서 판례는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선의점유자는 선의임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선의점유자가 된다. 무과실을 요구한다. 기억하십시오. 위에 학설은 필요 없어요. 다수설은 필요 없고 판례는 선의임에 과실이 없는 자가 선의임에 잘못이 없는 자가 그 사용이익인 과실을 취득해요. 이렇게 선의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한 사람은 자기가 먹는 거니까 속된 말로 주인한테 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여러분 교재 295페이지에 2번에 보시면 효과의 2번에 보시면 선의점유자에게 적극적인 과실 수취권을 또 수취권이래. 취득권을 바꾸십시오 이건. 법조문회가 과실 취득권이라 했잖아. 과실 취득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소비 여부와 상관없이 수취한 과실의 전부를 취득한다.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밑줄.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으며 비록 계속 밑줄 긋는 겁니다. 비록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 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그것이 과실 취득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에 보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경우에도 계속 밑줄 긋습니다.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밑줄 그어요. 그리고 별표. 불법행위 책임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의 취득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여기서 과실은 잘못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이익을 얻는 것과 그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망가진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망가진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자, 매매해 왔습니다. 자전거 매매를 해서 이 사람이 자전거를 지금 소유권을 가졌고 그리고 점유하고 있어요. 매매한 날짜가 1월 7일부터 해가지고 현재 4월 7일까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갑이라는 자가 이 매매 계약이 착오다, 이걸 이유로 취소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1월 7일부터 이 매매 계약은 없었던 것이 되죠. 무효인 것으로. 1월 7일부터 점유했던 지금까지 점유는 소유의 자가 점유가 안 돼버리죠. 그럼 이 사람은 자주점유예요. 무효임을 몰랐죠. 자주점유. 그리고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했었죠. 무슨 점이요? 선의점이야. 그러면은 이 을은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4월 7일까지의 이서서의 사용이익은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용이익은 남의 물건 빌려 썼다는 식으로 뭐 차임을 주라, 사용이익 넘겨주라, 이건 안 돼요.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쓰는 동안에 자기 것처럼 자기 것인 줄 알고 사용하면서 스티커도 붙이고 뭐 별걸 다 붙이는 바람에 자전거가 원형에서 변형이 됐어. 속된 말로 망가졌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고의로 그랬든 함부로 다뤄서 그랬든 망가졌어요. 망가진 걸 돌려줄 때 이 갑은 손해는 어떻게 해? 자연 발생적으로 망가진 것도 아니고 얘가 고의로 망가뜨렸다든가 과실이 있다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 해줘야지. 그건 손해배상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얘가 잘못했으니까. 단지 범위만 문제될 뿐이지. 그래서 다음 조문 보겠습니다. 조문 보기 어렵다. 202조 조문 봅니다. 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하고 써져 있는 부분입니다. 멸실 훼손에 관한 책임이에요. 296페이지.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되며 선의의 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저한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라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라고 써져 있죠. 방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선의의 점유자죠. 근데 소유의 의사가 없다면 전부 배상. 자주점유니까 소유의 의사 있죠. 그러면은 어떤 한도에서? 현존 한도에서 배상하라고 해요. 바로 고의 또는 과실로 망가뜨린 것 자체가 불법행위야. 그렇기 때문에 배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너가 과실을 취득한 것과 별도로 망가뜨려서 손해를 줬으면 불법행위 책임. 이 책임이 면제된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면제는 안 돼요. 면제는 안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밑줄 그었던 것,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선의점유자라 하여도 불법행위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망가뜨렸으면 현존이익의 한도라도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서술을 왜 제가 자꾸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시험 지문이라고 이게 다 판례 내용들이거든요. 시험 지문들이니까 밑줄 그어놓고 이제 자꾸 의미를 이해했으면 자꾸 보셔야죠. 의미를 이해했으면. 그래서 이제 이양 봤으니까 202조 멸실 책임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방금 봤던 대로 악의 점유자는
처음부터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악의점유자. 악의점유자는 멸실과 손해에 대해서, 즉 손상에 대해서, 멸실 등에 대한 책임을 악의점유자는 손해의 전부죠. 손해의 전부. 선의점유자 중에서 본권이 처음부터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는 선의점유자 중에서 그 본권 자체가 남의 물건 빌려온 본권이라면 타주점유자 되겠죠? 빌려온 물건 어떻게 쓰라고요? 그렇죠. 성관주의물로 써야죠. 그러니 성관주의물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의점유자로서 타주점유는요, 남의 물건이었으니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죠. 배상의 손해의 전부 배상. 선의점유자지만 자주점유로서의 선의점유인 경우, 자기 물건인 줄 알았어. 그냥 자기 물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 모르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현존이익의 한도 배상한다. 이것이 우리 법조문 202조에 서술되어 있는 것이죠. 조문 내용 보면서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문입니다. 점유자는 비용 상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물건에 대해서 비용을 들이면 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점유자의 비용 상환은, 이 청구는 회복받는 사람과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이에요. 돌려받는 사람. 점유자. 돌려주는 사람이죠. 나중에 달라고 요구할 때 돌려주는 사람. 주는 자. 이 사이에 임대차가 있다든가 전세권이 있다든가 기타 빌려 쓰는 권리, 빌리는 권리,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되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있다면 만약 임대차, 전세권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반환 비용상환 청구는, 비용 청구는 그 해당되는 법 조문에서 해결해요. 그래서 이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 이 규정을 통칙 규정, 일반 규정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특별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갑이 을에게 임대해 줬다. 을이 갑으로부터 전세권 설정해서 받았다. 그럴 때 비용 들인 것에 대해서 비용상환 청구는 이 관계로 풀어요. 그런 것이 없을 때 지금 우리가 배울 203조 조문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임대차 계약 당시 기타 다른 본권에 관한 이 권한이 있을 때에는 이걸 가지고 해결하지 조문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갑이 분실했어.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취득했어요. 습득했어. 취득이 아니라 습득. 물건은 강아지야.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 뽀삐. 뽀삐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습득을 했어. 그래 놓고 나서 점유 기간 중간 보관하고 있으면서 점유 중에 밥 먹였어. 사료. 이건 무슨 비용이냐? 필요비다 그랬죠? 이 필요비, 설사이자가 불법 점유자라도, 설사이자가 갑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한 달간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악의 점유자랄지라도 이 필요비는 원래 누가 들였을 거냐? 갑이 들였을 거예요. 만약에 안 돌려주면 그 다음부터 을은 밥 안 먹여. 그럼 강아지 죽어요. 그럼 얘한테 손해야. 그렇죠? 밥 먹여 살려준 건 갑한테 이익이라고. 따라서
이자가 악의 점유자라든가 불법 점유자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불법행위 문제예요. 그건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너 50만 원 손해배상해 할지라도 자기가 사료를 대신 안 먹이고 의리 사료 먹인 것은 갑한테는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 습득자가 필요비를 드렸으면은 당연히 필요비를 청구한다 그 말이에요.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필요비 청구권은 갑에게는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사료값 10만 원. 얘가 불법행위 저질렀으니까 50만 원. 그러면 상계 처리할 때는 그때 하더라도 필요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점유자가 선이든 악이든 적법이든 불법이든 묻지 않고 불문하고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강아지에 대해서 제가 미용한다 그랬죠. 머리 파랗게 빨갛게 볶았어. 똥강아지가 푸들대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푸들처럼 보인다. 증가액이 올라갔다. 미용 비용은 10만 원. 푸들처럼 보이는 가치는 3만 원. 여러분이 갑이라면 얼마 주시겠어요? 3만 원 준다는 거죠. 누가 선택해요? 회복자가 선택해.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럴 때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키워드는 점유자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적법이든 불법이든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상환 청구권이 있다. 아셨죠? 이게 비용 상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조문을 읽어보시되 점유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받을 때 밑줄 그을까요? 반환을 받을 때 점유의 비용 상환 청구권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 반환시입니다. 반환을 받을 때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럴 때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특별한 필요비나 그런 것은 청구할 수 있어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때 의난에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이냐 악이냐 소유사가 있냐 없냐를 묻지 않고 인정이 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물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의 반환할 때 비로소 점유물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청구받거나 점유물 반환할 때 이러한 청구권이 발생을 한다. 이것이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 점유자가 선악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우리 이제 점유에 관한 내용을 거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조문의 208조, 교재에는 304페이지 점유의소와 본권에 관한 소에 대한 조문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설명 따로 안 한다 그랬습니다. 기본 강의 할 때 1, 2월 달에 이거 강의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네가 언제 갖고 있었어? 그거 인정 못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 그럼 내 거야. 줘.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던 거야. 이건 점유권에 관한 소송이고 그것에서 패소했다. 그러면 그럼 내 거니까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본권에 관한 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거 읽어봤어요. 반환 청구권. 우리 침탈당했어요. 우리 침탈했어요? 이놈아가 얘한테 병한테 넘겼네. 양도했어. 얘는 특별 승계인이죠. 그렇죠?
근데 얘가 선이야. 자, 점유자는 점유물의 침탈을 당할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승계인에게는 특별 승계인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선의의 승계인이 돼버리면 반환 청구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던 거야. 그러니 줘. 이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이죠. 그랬더니 현재는 내가 갖고 있어. 이래버리니까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갖고 있던 거야 아니라 내 거야. 줘. 그래요. 근데 이 병이라는 자가 동산이어서 선의 취득을 하게 된다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반환 청구 안 될 것이고,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다. 그걸 점유받았다 라고 한다면 반환 청구 되겠죠. 내 거야 줘.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점유권에 관한 소송과 본권에 관한 소송은 서로 별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점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예컨대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임대를 해줬어. 임대차 존속기간이 끝났습니다. 기간이 만료됐어요. 근데 얘가 사정상 못 나가고 있어. 불법 임차인이 돼버렸죠 이제. 불법 점유자야. 불법 점유자도 보호받는다 그랬어요. 왜 보호받느냐? 갑이 자기 집이라고 새벽 3시에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사람 방으로 딱 들어와서 야 임마 나가. 그러면서 행패를 부리더라. 자기 집이라고. 소송이 묻는다면 내가 자고 있던 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럴 수 있습니까? 소비상 요구했더니 갑이 말하는 것이 내 집인데 내 맘대로 못 들어가나? 이렇게 항변했을 때 판사가 그걸 받아들이면 얘를 보호하지 못하게 돼. 그러니 점유권에 관한 소송을 했을 때 내가 자고 있던 집입니다. 내가 자고 있던 방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판사가 갑이 하는 말이 내 거니까 내 맘대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받아들여 버린다. 그러지 마라. 본권에 관한 이유를 항변했을 때는 받아들이지 마라. 이것이 점유권에 관한 소송을 했을 때는 본권에 관한 이유를 댈 때 그걸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이제 남기. 여기까지 봤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소유권에 관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